익어가면은 우리네 소소한 삶 속에서 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짝사랑은 현재 진행형. 선생님, 정상이에요? 네. 눈이 큰가요? 그러네요. 손가락, 발가락은 어때요? 길쭉길쭉한가요? 웃으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대답하셨어요. 네, 아주 예쁘네요. 길쭉길쭉해요. 아기를 낳은 직후 저와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입니다.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늘씬한 몸매를 가진 예쁜 딸을 기대하며 화장대에 아기 모델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쳐다보며 태교에 전념했어요. 하지만 나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3.4kg, 52cm의 지극히 표준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을 간절히 원했기에 온통 핑크색으로 출산용품을 준비해 두었지요. 아들은 착하고 얌전하게 자랐습니다. 보통의 남자아이들과는 다른 좀 거친 면이 없었어요. 무언가를 망가뜨린다거나 뛰어놀다 다친다거나 친구들과 싸운다거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지요. 특히 욕심이 없었어요. 좋은 것, 비싼 것에 대한 질투가 없었지요. 지금까지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 엄마를 잘 따르고 믿었어요. 딸이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아들의 옷을 중성적인 것으로 주로 사서 입혔지요. 때로는 저와 같은 사이즈만 다른 것으로요. 유치원 다닐 때는 뽀글뽀글 파마도 시켰고요. 100원짜리 새콤달콤 캐러멜을 사주고요. 그래서 이 옷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는 그때까지 딸인 줄 아셨대요. 5학년 때까지 핑크색 네일을 입혔어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들이 놀렸대요. 여자들이 입는 색으로 입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 엄마는 엄청 세련돼서 이렇게 예쁜 색의 옷을 골라 사주시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부럽지? 정말 그렇게 말했대요. 그 이후론 다시 얘기가 없었어요. 가끔 어릴 적 앨범을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살며시 미소 짓게 하지요. 유치원 다닐 때 파마머리에 핑크색 잠옷을 입고 울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캠프에 가서 처음으로 엄마랑 떨어져서 자게 되니까 울었대요.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그때도 핑크네요. 아기 때부터 잘 먹질 않았어요. 2달 늦게 태어난 친구의 딸보다도 훨씬 적게 먹었지요. 늘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일까가 숙제였어요. 혹시 혼자라서 그런가 싶어서 친구들을 불러 맛있게 정성을 들여 음식을 해주어도 별 효과가 없고 친구들만 잘 먹었어요. 다행히 잔병치레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어찌나 입맛이 까다로운지 맛있는 것, 지금 바로 만든 것만 잘 먹어요. 일하느라 매끼 새로운 음식을 해줄 수 없었기에 힘들었어요. 38살이 되어버린 지금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이는 게 제 바람이고 숙제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지금 문에 손가락을 다쳐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다시 연락해줘. 이렇게 말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어찌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아들의 손가락이 워낙 가늘어서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지요. 큰 수술을 하나 보다. 그러니 연락을 하지 못하는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그 뒤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사건 후 아들의 이름은 네, 하트로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가난아이 때부터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인지라 어른 앞에서 자식을 애지중지 이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요. 남들이 예쁘다고 칭찬해도 그저 웃기만 했어요. 워낙 어릴 적에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 잠시 피닉스에 살았습니다. 아들이 떠나니 시원섭섭했습니다. 시원은 이제 음식으로 맘 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섭섭은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었죠. 친구들은 섭섭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왔지만 저는 아주 편하고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표정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어느 날 교회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얘기할 때 저는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한 모습이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죠. 내가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들이 잘못한 거 여자친구에게 일렀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 친구 걱정하게 하냐고. 제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아끼고 평생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나밖에 없어. 아들은 더 이상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그런 제 아들이 옵니다. 다시는 미국에 오지 않겠다고 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긴 연휴에 사흘 더 휴가를 내고 옵니다. 미국에서의 만남은 또 다른 의미지요. 오롯이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나흘간 캔쿤으로의 여행도 계획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저 편히 쉬고 오려고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애틋해 하셨던 엄마. 그 엄마를 저도 꼭 닮았네요. 짝사랑도 유전인가 봐요. 제 짝사랑은 현재 진행형.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살며 익어가며 21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야기,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살며 익어가며 김혜선이었습니다.